자동차 업계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연료 첨가제입니다. 연료 첨가제는 이미 시중에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과연 연료 첨가제는 효과가 있을까요? 연료 첨가제는 196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엔진 내부에 찌꺼기가 끼게 되면서 노킹이 쉽게 발생했고, 이를 없애기 위해서 엔진 세정 성분이 들어가는 연료 첨가제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진 내부의 찌꺼기를 지우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기름으로 지우는 것, 마치 매니큐어를 아세톤으로 지우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정제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화학작용을 통한 분해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엔진을 분해해서 직접 닦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연료 첨가제는 대부분 엔진 세정제를 이용한 제품입니다. 엔진 세정제의 성분은 크게 폴리이소부틸렌아민과 폴리에테르아민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도 폴리에테르아민이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에테르아민을 강조하고 있는 검화업 제품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구간에서 이제 한번 턱 죽었다가 이제 다시 탁 올라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여기 구간에서 지금 일반 유에서 약간 노킹이 살짝 들어와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번은 이제 노킹이 좀 덜 들어와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출력이 확 올라서 이게 222마력이 나왔는데,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일반 유 상태에서 좀 그 노킹의 구간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네. 여기서 노킹이란 엔진 점화가 정상적이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연료의 연소 제어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엔진 출력이나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킹 현상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료의 옥탄가, 실린더 내부의 상태, 엔진의 온도, 흡기의 온도 등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노킹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험에 사용된 K3 GT는 약 4,000km를 달린 상태였고요. 말리부 2.0 터보는 약 2만 km를 달린 상태였습니다. 두 차 모두 고급유는 한 번도 넣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총 4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당시 온도는 영상 6도였습니다. K3 GT의 경우는 최고 출력이 204마력입니다. 다이나모 테스트에서는 196마력으로 측정됐습니다. 구동 손실률은 4%에 불과했죠. 말리부 2.0 터보의 엔진 제원은 253마력입니다. 다이나모 테스트에서는 222마력으로 측정됐고, 구동 손실률은 10%를 넘었습니다. 연비도 측정해봤습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자유로를 이용해 파주를 왕복하는 75km의 구간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고속 위주의 연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두 차 모두 규정 속도를 준수했으며 연비가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모드로 설정해 놓고 달렸습니다. K3 GT의 경우 리터당 18.5km의 연비가 측정됐고, 말리부 2.0 터보 모델은 16.7km의 연비를 기록했습니다. 연료 첨가제를 넣기 전 엔진 내부의 상태를 보기 위해 내시경 테스트도 실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K3 GT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료 첨가제를 넣은 적이 없고요. 말리부 2.0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5,000km와 10,000km 각각 다른 제품을
넣어봤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검아웃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아웃 같은 경우는 좀 연료랑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연료를 주입하기 전에 넣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료가 전부 소진됐을 때 그 다음에 넣고 연료를 가득 채우면 된다고 해요. 자, 이거를 그냥 꽂아 주시면 됩니다. 알아서 쑥 다 들어갔네요. 이 한 병에 300ml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거 한 병에 65L 정도의 기름이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비율로 연속으로 2번 넣어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빨간색이 전에 측정한 거죠. 그쵸. K3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래프 형상을 보시면 뭐 거의 뭐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지금 말리부 같은 경우는 변화폭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그래프로서도. 아, 얘는 완전히 다르네요. 네, 틀린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성향을 보면 이제 다른 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4500 이하에서는 그래프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4500 이후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힘이 쫙 올라가는데. 네네네. 이게 빠지는 게 없이 좀 이게 유지를 하고 쭉 올라가다가 얘는 지금 첨가제를 넣고 나서는 한 5300 정도부터 출력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럼 저게 4500rpm 저온이 비슷하면 사실 일상적인 도심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겠네요. 아, 뭐 이제 정속 주행을 한다든가 예. 뭐 이랬을 때는 뭐 느끼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러니까 초반에 빵 밟았을 때는 크게 못 느끼지만 가속을 쫙 하고 있다 보면 이제 4500 이상부터는 차가 잘 나간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말이요. 다이나모 테스트에서 K3 GT는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말리부 2.0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출력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연비는 두 모델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K3 GT의 경우 공기압의 차이가 있었고 측정 당시의 기온도 이전에 테스트했을 때보다 약 5도가량 높았습니다. 실린더 내부는 확연하게 깨끗해졌습니다. 카본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었던 말리부 2.0 터보도 본래의 색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에서 특히 정유사, 엔진오일 제조사에서 이런 연료 첨가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 모비스도 연료 첨가제를 만들고 있죠.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도 오차를 생각하면 저희의 측정 결과가 완벽하게 신뢰가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스트 결과와 연료 첨가제에 대한 객관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김보웅 박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피언스 윤활유 박사 닥터케이 김보은입니다. 저는 재료공학 박사인데 트라이볼러지라고 윤활, 마모, 마찰 학문을 공부를 했던 박사입니다. 네, PEA는 폴리에테르 아민의 약자입니다. 청정 역할을 하는 연료 첨가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PEA는 청정 효과를 가지고 있는 첨가제고요. 붙어있는 아민기, 즉 그 NH2 그 기가 실질적으로 솔벤트와 섞이고 온도가 올라갔을 때
탄화수소와 결합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연소실에 있는 솔벤트, 그 물질과 온도에 따라서 쌓여있는 카본, 탄화수소 물질들과 결합해서 그 물질들을 떼어내는 청정 효과를 가집니다. 그 엔진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힘과 출력이 좋아지고 토크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윤활 작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좋은 질문이시고요. 벗겨진 때 이 물질들은 EGR을 통해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연소가 되는 방식으로 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반드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배기가스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가솔린에서는 삼원촉매가 있죠. 그쪽을 통해서 쌓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삼원촉매를 좀 오염시키는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배출되는 그 낙스나 아니면은 카본 모노옥사이드 이런 쪽이 걸러지지 않고 외부로 방출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용하면은 반드시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그 내부적인 청정 효과가 물론 있지만 실린더 내부에 쌓여있는 마모 트라이버 필름이라고 마모 방지 필름이 있습니다. 그런 필름들에 대한 그 세척 효과도 좀 있을 거고요. 잦은 사용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적당량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그 그래프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K3는 터보 GDI 엔진이고 말리부는 터보 MPI 엔진이더라고요. 그래서 GDI 엔진에는 터보 차저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미 깨끗해서 아직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4000에서 5000 RPM 갔을 때 그냥 파워가 증가하는 거랑 토크 증가하는 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수명이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료 첨가제만큼이나 연료 첨가제의 효능을 다룬 영상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영상을 찾아보고 많이 달리는 댓글을 위주로 연료 첨가제 제조사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직분사 엔진은 구조상 연료 첨가제로 흡기 밸브 시트를 청소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흡기 밸브 하단부하고 배기 밸브는 잘 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ASTM의 IVD 테스트라고 있거든요. 인테이크 밸브 디파짓 포메이션 테스트의 약자인데 보통 간접 분사 엔진으로만 테스트를 해요. 왜냐면 간접 분사는 무화된 연료가 잘 퍼져야지 제출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흡기 밸브에 카본이 있으면 이상적인 모양으로 퍼지기가 힘들잖아요. 직분사는 이거보다는 인젝터 니들 막힘이나 실린더 내부의 카본 퇴적물 증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연료 첨가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험 검사를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 검사 안에 배기가스 배출 시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실린더 내부가 고온고압이다 보니까 잘 분해돼서 나가겠죠. 정유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우려를 안 하시는데요. 이제 가솔린 디젤이 정제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디확싱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윤활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이 오래된 회사들은 이런 윤활 문제를 분명히 고려해서 만들고요. 우리 기름 넣으면서 윤활막 벗겨질 걱정은 안 하잖아요. 이 폴리머하고 미네랄 캐리어 오일이 트라이벌러지 필름을 세정하기 위한 솔벤트류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논의 같습니다. 실린더 내부에 카본 퇴적물이 쌓이면 엔진의 요구 옥탄가가 증가해서 노킹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본 퇴적물이 무제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퇴적량에 임계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임계점 이후로 발생하는 양은 배출이 되겠죠. 때문에 애초에 카본 발생을 분산 억제해서 생성 배출 총량을 줄이는 게 오히려 부품 수명에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삼원촉매 자체가 워낙 수명이 긴 부품이라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부분도 ASTM 회원사를 통해 다 시험이 되어서 공식 홈페이지에 촉매와 산소 센서에 악영향이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징벌적 배상 제도인데다 대기업 상품이기 때문에 한국 상품과는 다르게 모든 광고 홍보 문구에 산업 규격 시험을 통한 근거 자료가 있어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맛이 다르듯 연료 첨가제도 성분과 제조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첨가제를 선택할 때는 그 성분이나 사용 방법, 국내 인증 상황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G 실험실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용품을 직접 구매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경험해보고 그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